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0일 화요일 오늘 이슈하고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장 얘기를 좀 오늘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중요하게 나올 만한 이슈가 요거였죠. 미국 상무부 화웨이 임시면허 90일 연장. 요 뉴스가 나오면서 이 뉴스가 몰랐는데 좀 뉴스가 빨리 나왔더라고요. 미국장 개장이 밤 10시 반인데 이게 한 저녁 9시 반쯤인가 기사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뭐 연합뉴스에는 현재 이제 이게 좀 기자가 좀 게을렀는지 상보랍시고 나온 뉴스가 새벽 1시에 올라왔는데 어쨌든 한국경제신문에서 9시 반쯤에 올라온 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S&P 지수는 일단은 시작부터 굉장히 갭상승을 많이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1.4%인가? 아니 참 1.4%가 아니고 하여튼 거의 1%대 갭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굉장히 불안했죠. 왜냐하면은 S&P 지수 뭐 차트가 좀 작지만은 보십시오. S&P 현물 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8월 초에 급락했던 그 자리, 이제 아주 중요한 저항 자리죠, 여기가. 근데 그 중요한 저항 자리 부근에다가 갭 상승을 해가지고 갖다 붙여 놨으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은 나왔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도 일단 뭐 다행히도 그 화웨이 관련된 호재 나오고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차익 실현 매물이 확 쏟아지진 않았고 버텼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오늘 상승폭이 한 1.2% 정도 되는 상태로 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장. 그래서 그 미국장 변동성 지수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은 좀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그거 올라왔다고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요거 보시면 일단은 뭐 어제 상승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 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부여할 만합니다. 좀 뭐 괜찮았죠. 일단 어제 나왔던 이 한 방으로 인해서 이 미국장 풋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장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 금요일하고 뭐 이런 때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추가 하락을 하자면 그때 했었어야 돼요. 미국 주식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더 하락을 할 거였으면 저점을 더 낮출 거였으면은 그때가 찬스였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 정도가 찬스였는데 지금 그때 찬스 다 놓치고 무너지고 있죠, 그죠?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장 변동성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 뭐 미국 하락을 원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 타이밍을 놓친 거죠, 일단. 빨리 빠졌어야 되는데 뭐 보시다시피 반등이 이틀 연속으로 올라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강하게 올라오면서 일단 뭐 추가 하락에 대한 긴장감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야 어제 저녁 양봉 나왔으니까 추세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자리는 보시다시피 어제 종가 만들어 놓은 이 자리 뭐 선물도 똑같습니다. 이 S&P하고 나스닥, S&P, 나스닥인데 보시면은 자리가 똑같아요. 어쨌든 그 중요한 저항 자리에 대부분 이제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땐 어떠한 강력한 뭐 호재가 있거나 뭐가 해결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슈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급반등 나왔으니까 S&P 500 현물 지수도 보시다시피 지난 한 3거래일, 한 2거래일 강한 반등이 나왔고 갭상승했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는 또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를 만큼 올랐다 이거죠. 오를 만큼 올랐어. 그 중요한 이벤트는 언제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잭슨홀 미팅이 있는 뭐 주 후반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주 후반까지 하루 이틀 정도 남았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뭐 수목 뭐 최소한 2거래일 이상은 남았기 때문에 그죠? 2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지난 2거래일 많이 올랐으면 남은 2거래일은 뭐 일단 조금 괴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하여튼, 네. 별다른 뉴스는 없었고, 어쨌든 요즘 시장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요. 그래도 좀 시장 상황 살펴보다 보면 제가 며칠 전에 마치 9.11 테러 때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좀, 조금씩 좀 한 번씩 더 좀 와닿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악재란 악재가 이 특정 일에 특정 기간에 쏟아질 만큼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귀신같이 무려 8월 한 달 내내죠. 사실상 8월 6일 날까지 급락했으니까 8월 한 달 내내 사실 뭐 그 뒤로 이렇다 할 악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굵직한 악재가 나올 만한 것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실 그죠? 생각해 보면 어제 저녁에도 당장 화웨이 조져 없애버릴 수도 있었고 뭐 근데도 불구하고 뭐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좀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갖고 가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뭐 어제 저녁 화웨이 상무부에서 90일 산소호흡기 붙여준 것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튼 그 악재들이 한 번에 확 쏟아지니까 이제 더 이상 악재 나올 거는 이제 사실 그죠 뭐 악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악재 자체에도 약간 좀 시장이 둔감해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주식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떠한 야 반등이다 좀 이제 추세 전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솔직히 아직 조금 좀 뭐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서 어떤 희망을 좀 품을 수 있게 해 주지만은 한국은 어쨌든 아직까지 이렇게 월봉 한 번씩 볼게요. 지금 이제 8월 초에 빠지고 8월 말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월봉이 꼬라지가 뭐예요? 그죠? 이게 8월 월봉인데 아래 꼬리가 최소한 그죠? 몸통이 거의 안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음봉에 살이 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음봉에 살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고 뭐 아래 꼬리는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래 꼬리 달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눈 안 좋은 사람은. 그나마 코스닥은 조금 낫죠. 뭐 코스닥은 사이드카까지 얻어맞았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그나마 아래 꼬리가 좀 눈에 보여요. 딱 대충 봐도 월봉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간에 어떤 사실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냥 하도 많이 빠지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조금 올라온 거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실제로 뭐 콜옵션 모양을 봐도 아직까지 뭐 반등을 하겠다라는 이렇다 할 의미 있는 패턴은 나오지 않고 있고 다만 조금 긍정적인 거는 어, 그 8월 초에 한참 급락할 때는 지수가 오를 때도 지수가 오를 때도 콜옵션이 하락 마감하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콜옵션이 좀 가격에 대한 지지력이 조금씩은 눈에 좀 조금씩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게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주의해야 됩니다. 풋옵션이 공격적으로 좀 죽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미국장으로 해석을 하면 이 풋옵션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 풋옵션은 보시다시피 지금 기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살아 있는 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에요. 환율도 뭐 보시면은 여전히 좀 그죠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의해야 됩니다. 큰 이벤트가 수요일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이전에 만약에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린다면 잭슨홀 미팅이 어떠한 좀 반등의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이 미친 척하고 어떤 뭐 재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 오늘 추가로 재차 더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그 잭슨홀 미팅에서 좀 아무래도 좀 실망스러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잭슨홀 미팅 이벤트 전에 많이 올라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벤트 나왔을 때 좀 꼬꾸라지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국제유가에 베팅을 좀 해놨는데요. 국제유가는 뭐 여전히 뭐 하여튼 국제유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도 뭐 셰일오일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일단 전고점 그죠? 전고점까지는
뭐 최소 66달러, 뭐 운 좋으면 75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아무튼 뭐 계속 국제유가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이거 ETF 3배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변동성이 끝내줘요. 그래서 그 큰 돈 들어가면 조금 가슴 쫄리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소액으로만 좀 넣어놨는데, 아무튼 변동성 자체가 워낙 국제유가 좋다 보니까 반토막과 더블을 밥 먹듯 하는 게 이 국제유가다 보니까 요즘에 상당히 추세가 좋아서 좀 넣어놨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국제유가 자체도 사실 코스피하고 똑같은 어떤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움직임하고 똑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도 좀 혹시나 해서 코스피하고 크루드 오일하고 두 개 차트 놓고 봤는데 똑같이 움직여요. 뭐 시차는 조금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크루드 오일이 한 달, 뭐 크루드 오일과 한 달 정도는 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국 주식이 올랐는데 크루드 오일이 안 올랐다. 그러면은 크루드 오일 한 달쯤 뒤에 따라 올라가거나 크루드 오일이 막 엄청나게 급락했는데 우리나라 주식 가만히 있다. 그러면 한 2주, 3주쯤 있다가 한국 코스피도 같이 무너지고 뭐 이런 경향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코스피 상승이라고 줄기차게 뭐 얘기하고 있는 저로서는 크루드 오일 베팅하는 거는 뭐 어, 별로 그렇게 그죠 신경 쓰이지 않는 당연한 일이라 크루드 오일 상방 베팅 아무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죠. 좀 오래 좀 어, 올해 좀 추세가 좀 위쪽으로 길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유가 좀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국제유가 오르면 기름값 올라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국제유가가 좀 올라줘야 세계 경제가 좋아야 원유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 원유 수요 늘어나서 국제유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유가 떨어진다는 건 코스피에도 안 좋은 거고 국제유가 올라갈 때 코스피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뭐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은 오히려 악재가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정도 레벨에선 뭐 국제유가 올라주는 게 오히려 코스피에 좋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뭐 얘기할 거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게 이 유튜브 컨텐츠 여러분들의 질문이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도 안 되는 주제라도 뭐 아무리 쉬운 주제라도 뭐 어떤 호기심이라도 생기면은 질문하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제에 맞는 거라면은. 네. 어제 트럼프는 이런 얘기했죠. 연준이 단기간에 금리 1% 내려야 된다. 그리고 양적 완화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트럼프는 지금 현재 굉장히 어쨌든 마음이 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이든하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하고 가상으로 붙여봤더니 뭐 큰 폭으로 지지율이 깨진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했죠. 자기 임기 내에 금융위기에 사인이 생기다니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고심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지금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연준의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보시면 돼요. 뭐 현재 금리 인하할 큰 필요성을 못 봐. 뭐 연준은행 총재, 보스턴 연은 총재, 뭐 트럼프의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보스턴 연은 총재 입장이 이해가 돼요. 이런 말하는 이유가 현재 금리 인하할 필요성이 사실 없긴 합니다. 없어요. 근데 이건 경제 지표만 보면 그렇죠. 뭐 물가하고 실업률만 보면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근데 그 채권 시장이 지금 좀 꼬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꼬인 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전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별다른 거는 뭐 제가 읽어 드릴 만한 언급할 만한 그런 뉴스는 일단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빵 터진 DLF 폭탄, 뭐 ELS, DLF 똑같은 상품입니다. 위험 충분히 설명했냐? 안 했겠죠, 그죠? 저희 엄마도 ELS, 홍콩 H지수 추종하는 ELS 턱 가입해놓고 ELS 기초자산이 뭔지 압니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홍콩 H주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홍콩 H주가 어떤 자산군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는 알고 있냐 했더니 모르죠, 그죠? 예, 모릅니다.
홍콩 환율에 대해서는 알고 있냐?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불안전 판매죠, 그죠? 네. 은행원이 다 설명해줘야지 그런 걸. 아마 내가 봤을 때 이거 판매한 놈들도 홍콩 H 지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떨떠름하게 대답 못하는 놈들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전부 다 이거 그죠? 은행원하고 그 금융권 그 판매하는 놈들의 잘못입니다. 물론 투자자도 잘못이죠. 본인이 홍콩 H 지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뭔지도 모르는 상품에 차 살 때는 그 꼴랑 3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차 살 때는 한 달, 두 달 알아보면서 1억, 2억 집어넣는 ELS, DLF에는 그거는 은행원 가고 앞에서 30분 상담받고 가입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 플러스 불안전 판매가 가미된 그런 거다. 이런 얘기 나오죠? 트럼프 바이든의 12% 뒤진다. 예. 예, 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영상이 좀 오늘 좀 길어졌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